안녕하십니까, 자욱합니다. 오늘은 요즘 요즘 다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에서 요즘 부부간에 혹시 갈등이 많이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죠,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지금 부산 집값 상승세가 많이 올라서 그죠, 걱정들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집을 안 샀어, 그때 사자 했는데 서로 부부간의 갈등도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또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금 먼 미래를 조금 내다보시면은,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다리시도 좀 내다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방송을 하면서 방송 초기에는 제가 그저 부자 동네로 이제 가라, 그 부자 동네로 가고, 또 만약에 지역구에 만약에 내가 좀 낙후된 지역에 같은 지역이라도 조금 이제 그 지역에서 외진 동네라도 이제 웬만하면 대장 아파트 쪽으로 가라고 했죠. 그죠? 이사가를 옮기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초기에는 부자 동네 이제 어떻게 진입하느냐, 그죠?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동으로 와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아파트를 투자하면서 했는데, 뭐 좋은 시절도 있었고 나쁜 시절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요즘은 이제 상가 건물, 꼬막 상가 꼬막 건물을 좀, 저는 이제 투자를 원래는 이제 한 5, 6년 전에부터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기 시작했죠. 그때 사람들이 막 내린다 할 때 저는 그때 집을 사야 된다. 물론 사람들 물어보면 지금 부동산이 내려가지고 안 되는데 왜 자꾸 부동산을 내린다 할 때, 그죠. 그리고 한 5년, 6년 전에 제가 하나를 사가지고, 어, 올해, 그죠. 5년 전이죠. 5년 전에 사가지고, 올해 내가 하나 살고, 그리고 또 이제 한 3년 전에 또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부동산이, 환기보다는 갱년기에, 그죠. 조금 하락기에 부동산을 사야지, 남들 다 오른다 할 때 사는 거는 약간 조금 위험성이 있다. 물론 이제 오를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 심리가 보통은 이제 오를 때 사기 힘들단 말입니다. 남들 그거 저 내릴 때 그죠, 사기 힘들단 말입니다. 보통은 이제 남들이 막 오른다 하고 막 뉴스 떠들고 막 주위에서 막 떠들고 할 때, 그때 이제 보면은 내 주위에 부동산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왜 안 샀나 왜 안 샀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럼 내릴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죠, 저는 내릴 때 이제 사라는 거죠. 이왕이면은 집값이 변화 없을 때, 남들이 팔려고 할 때 그죠, 쉽게 사는 거죠. 그때는 조금 이제 경쟁력도 낮으니까 대출금도 잘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또 먼저 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투자가 다 올라 있는 지역은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그죠. 내가 이왕 살 거면은 좀 낮은 지역에 오르기 전에 투자해야지. 그래야 내가 뭐좀 남는 장사지, 잘못하다가는 올란 뒤에 들어가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라는 것은 남들은 자 팔 때 사야 되고 남들 살 때 오히려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집이 너무 올라가지고 제가 조금 견제하는 방송을 좀 했죠, 그죠. 그런 지역을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지금은 이게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다. 우리가 부동산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장 질서에 의해서 올라간 거는 뭐 상승이 맞지만은, 어떤 부동산 정책의 규제 정책에 편성해서 그죠, 이 집중적으로 이제 매입하는 이런 어떤 분은 투자라고도 할 수 있죠. 투자도를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이제 투기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내가 이전을, 그죠, 이사를 하면 상관없죠. 제가 이 집에서 부자 동네로 이동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투자 개념이 맞죠. 자기 실거주 목적으로, 그죠. 그런데
조금 단기간에 그죠 좀 이래 해가지고 좀 치고 빠지는 이런 사람들은 타 지역에 그죠 이렇게 같은 지역 내에서는 뭐 한두 개 사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진 않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차피 부동산은 내가 어차피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내 자본을 가지고 내 자본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죠. 어떤 뭐 정책이 아무리 이래도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내가 이제 집을 샀어 돈을 불리는 목적에는 그거는 이제 맞는 거죠. 하지만 이제 타 지역에서 그죠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그죠 막 집값을 막 올려 해방 그 이제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이 독과점이라 해도 상관없죠.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정책이 이제 똘똘한 한 채 그죠 1가구 1주택 정책을 쓰고 있고 그리고 서울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규제를 하니까 부산 지역으로 그죠 단기간 차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는 조금 우리가 좋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또 편성해서 따라가는 거 그죠 그런 것도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너무 지금 나무집 올랐다고 너무 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부동산 공부를 하시면은 또 나도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지금 그렇다고 지금 또 올라있는 지역에 지금 선뜻 들어가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버티시라 기다리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최근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동산 규제 정책 검토 시 동별로 적용 바랍니다 라는 이제 게시글이 이제 부산에 이제 사시는 분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쓴 글이 해운대 우동이나 중동은 일명 부자들이 몰려 있는 곳이라 조정구역으로 인한 정부의 규제에 까딱하지 않고 버틸 자랑이 있다면서도 반면 해운대구 내 자동, 석대동, 반여동, 반송동 등은 일반 서민이 사는 동네로 함께 규제에 묶이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국민청원을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부산 남구에 사는 박모 씨라는 이제 사람도 국토부 여론광장에 올린 글인데 부산 규제 세분화해 주세요 라는 글에서 이사갈 집은 계약서를 썼고 다른 집은 안 팔린 상태라며 이사갈 집을 무리해서 샀는데 그 이사갈 집 남구 조정지역 이제 지정 영향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 가격이 내려가면 이사를 못 간다고 호소를 하고 있답니다. 이사갈 집 무리해서 1가구죠. 우리가 이주택이라도 어떤 사람은 내가 이사갈 집을 미리 사놓고 그죠. 이래 이제 내 집을 팔고 관련 사람이 많잖아요. 보통은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조금 이제 난처한 상황에 있겠다는 거죠. 부동산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부동산 규제 지역을 동단위로 해달라는 내용인데 수영구 해운대구 일부 지역은 몇 년째 집값이 그대로인 지역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동별로 보면은 보통 수영구 우리가 해운대구 해수 동력남을 묶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해운대구는 우리가 엄청 크잖아요. 단위가 그죠? 해운대구가 여기 보면은 크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역 분포도가 크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어떤 지역은 또 안 오르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실거래가 변동률을 보면은 그죠? 해운대구라도 우동이 25% 정도 올랐고 전체적으로 우동도 그 밑에 지역 또 위에 지역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 중동은 작으니까 19.3% 올랐는데 자동도 17% 정도 올랐고 오히려 재성동이 그죠 이게 실거래가라서 이게 보면은 매매되는 거에 따라 다르단 말입니다. 재성동을 보면은 또 이 밑에 지역은 올랐는데 이 위에 지역은 그죠 오히려 마이너스 지역이 태반이죠 그죠. 그리고 요 반여동 쪽으로도 가도 요 밑에 지역은 올라도 또 위에 지역은 안 오른 지역이 많고 그 다음에 반여동, 석대동 여기로 가도 그죠 반송동, 뭐 석대동 이런 데 가면 또 집값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수영구도 그죠 낭미동 이런 광안동은 또 크게 많이 안 올랐 수영동하고 이런 동에 비해서는 또 크게 안 올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연동은 조금 더 올라 용호동도 89%가 올랐는데 실제로는 요 지역만 오르고 그죠 이게 뭐 그렇게 다 오른 건 아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지역이 넓은 지역.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묶는 거는 좀 이제 무리가 있다. 그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제 지정 단위 이제 시 자치구다 보니까 규제 지정 단위가 이제 각 구별로 그죠? 시, 구, 이제 자치구다 보니까 규집은 올라지도 않는데 왜 규제 지역에 지정됐는가 그죠? 이런 게 좀 많이 흠한 이야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까지도 이제 동별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라는 거죠. 그럼 또 동별로 지적하면 또 바뀌느냐, 그죠? 동별에도 같은 동이라도 우리가 대성동 하나만 보시다. 그죠? 대성동이라도 우리가 어떤 지역은 또 올랐는데 어떤 지역은 안, 어떤 아파트는 안 올랐다니까. 이제 같은 동이라 해도 이게 또 편차가 심하죠, 이게.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특히 지방 지역은 그죠? 신축 위주로 상승하고 또 외부 세력들이 투자하면 보통은 이제 구축 아파트 잘 안 사잖아요. 그죠? 신축 아파트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오래된 재건축을 이제 주로 이제 팔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이게 이제 좀 오를 거라 하고 투자하지만은 또 그에 따라서 또 부산 사람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막 오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에 또또를 한 채를 그죠 이렇게 장려하다 보니까 한 채라도 이제 한 채는 이제 가격이 비싸든 사든 한 채는 혜택을 엄청 많이 주잖아요. 세금 혜택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집을 그죠 전에는 뭐 조금 저렴한 것도 두세 채 사가지고 내가 노후를 대비하거나 안 그러면 이걸 돌려가지고 재산을 불려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러면 오히려 규제가 들어오니까 손해라는 거죠. 우리가 두 채, 세 채 가지는 거는. 그래서 이제 한 채 선호도를 하다 보니까 특히 서울 지역 그죠 강남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은 그러니까 이제 한 채라 해도 너무 이제 인구가 몰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서울 지역에 밀린 지역이 이제 수도권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수도권까지 다 올라버리고 또 수도권을 규제로 묶으니까 또 지방에는 또 똘똘한 한 채 해가지고 또 신축이나 이제 또 이제 교통 좋은 곳 이런 이제 아파트들이 다 상승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수영구 밀락동 광안 현대 하이페리온 이제 이 아파트가 강안동이란 말입니다. 그죠? 같은 강안동. 이 아파트를 보면은, 하이페리온이 전용 49평이 지난달에 5억 9천에 거래됐다는 거죠. 5억 9천에. 최근 올랐네요. 그죠? 최근 올라가지고 5억 9천에, 5억 4천이나 5억 9천에 거래됐다는 거죠. 그죠? 이게 10월 달에.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2017년 11월 이후로 같은 면적 주택이 5억 원에 그죠 5억 3,3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게 뭐 변화가 없다는 거죠. 거의 변화가 없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거래돼 가지고 10월 달에 그죠 이게 한 3건이 거래돼 가지고 5억 단위로 올랐단 말입니다. 그죠 5억 단위로. 그래서 이게 가격이 결국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이제 3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게 지금 규제지역 묶여가지고 이제 이분들은 집을 이제 팔 수가 없다는 거죠. 집을 누가 살려는 사람도 없고 규제지역 묶여가지고 남천동 이제 사육비치는 이게 전용 면적 131 이 47평이 전용 면적 137이 최근에 이제 11월 2일날 20억 7천만 원에 거래됐단 말입니다. 20억 7천 21억까지 갔다 입니까? 이게 21억까지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이제 이게 9억대 그죠 이게 8억대에 거래되던 것이 12억 5천만 원이나 올랐단 말이에요. 12억 5천만 원이나 153% 상승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규제를 해도 되지만은 이 집하고 자기 집하고 같이 그죠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물론 일리는 있죠. 그죠. 일리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또 이제 다 같이 하겠습니까. 그죠. 자동 롯데캐슬 마스터 1. 이 아파트가 그죠. 자동 롯데캐슬 마스터 1이 16년차인데, 최근에 그죠. 이제 5억 3천만 원에 이제 거래됐는데, 10월달 평균이 5억 3천만 원에 3,600만 원 정도 거래됐는데, 이 아파트도 그죠. 실제로는 이게 3년 동안 결국 1,900만 원 밖에 안 올랐다는 거죠. 1,900만 원. 3.74% 밖에 안 올랐는데, 왜 우리가 이 규제지역에 속게 되느냐. 그죠.
근데 해운대 저 마린시티 그죠, 해운대 투싼 리버트 제니스는 전용 146, 146 이 아파트는 3년 전에 이제 4년 전에 그죠, 이게 한 9억대 하던 것이 그죠, 이게 4년 전에 9억대 하던 것이 지금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한 10억 하던 것이 그죠, 이게 이제 7억이나 올랐다는 거죠. 두산 리버트 제니스가 이제 집값의 이제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각 아파트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선택적 상승이라 보는 거죠. 선택적 상승. 그 신축 위주로.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우리가 이제 신축 위주로 이제 오른다는 것을 이제 똘똘한 한 채라는 이야기가 원래 오래됐잖아요. 노원지가 그죠. 그 영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정부 정책이 그냥 시장 질서에 맡겨 놓으면 되고, 제가 항상 주장이 그렇다 아닙니까? 1가구 2주택 주장하지 말고 그 사람이 보유한 아파트 주택 그죠, 총 보유 금액 그죠, 총 보유 금액, 그러니까 10억짜리 이상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죠, 3억짜리 두 개를 6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하고 보면 6억짜리 3억짜리 두 개 갖고 있는 사람 오히려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이게 투자 금액은 작은데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면은 그래서 정책을 바꿔란 말이에요. 저는 부동산을 자꾸 개수로 보지 말고 그 주택 수로 보지 말고 금액으로 봐라 이거죠. 주택 보유 금액 그죠. 거기에 따라서 세금 정책을 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채는 무조건 또 똘똘한 한 채는 또 우리가 자기 실거주 목적이라는 거는 또 봐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실거주 목적이라도 금액이 많이 비싼 데는 좀 세금을 많이 걷고 그죠, 적게 올란 데는 적게 아예 규제를 하지 말든가, 그러면 보유세를 규제하지 말고 보유세를 하지 말고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가지고 이제 사고 팔 때 그죠, 우리가 매매할 때 우리가 세금이라는 거는 매매할 때 우리 걷어야 되는 게 맞단 말입니다. 돈이 내가 살 때 돈이 있을 때 그죠, 세금을 걷고 살 때 어느 정도 없고, 그다음에 팔 때 이제 차익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 이제 차익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걷어야지. 왜 그거를 그죠, 그걸 가지고 왜 자꾸 보유세를 늘리고, 안 그러면은 한 주택은 혜택을 주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싼 집을 살 때는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게 되면은 뭐 집값 오른다고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 나름대로 한 집을 갖고 있는 거, 우리는 또 가난 서민들은 또 서민대로 이제 저렴한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또 집을 불릴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집을 다 가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안 사고 새 집을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모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죠, 내가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노후된 주택이라도 빨리 사가지고 내가 어떤 뭐 임대라도 굴려가지고 생활비를 마련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이 선구조가 된다. 시장정책, 시장 질서라는 거는 선순환으로 자꾸 작용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규제라는 껍질을 덮어 씌워가지고 자꾸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부동산을 이제 많이 가진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비싼 아파트를 산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 가진 사람들만, 지금 현금 부자들만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그죠. 그 집들이 오히려 내리지는 않고 오히려 더 오르는 결과가 났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정책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정책이 잘못된 거를 이제 인식을 안 하고 계속해서 규제로 계속 잡을 수 있다는 이제 정부의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죠. 이게 정부 정책을 해갖고 실패를 했으면은 조금 이제 한 3년, 이 규제 정책도 3년 이상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역대적으로 시장 질서에 수입에 대한 정책을 3년 이상 가져가면 아주 부작용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부작용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집값이 이제 많이 올랐다고 좋아하실 건데, 그게 또 따라가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집이 많이 오른 지역을 또 따라가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험하단 말입니다. 집값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이제 대출 문제도 있고 그죠. 우리가 부채가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안 돈다. 시장에 이제 선순환이 안 된다. 경제로 이게 돈이라는 거는 시장 경기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죠. 일반 시장에 우리 돈이 풀려가지고 서로 돈이 선순환 돌면서 이게 서로 이제 부자가 이제 서로 이제 부가가치를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서민들도 이제 돈을 벌고 부자들도 돈을 벌고 이러는데,
오히려 그죠. 집에 딱 묶어 놓으니까 이게 한 몇 년 동안 이 돈은 묶이는데, 집을 하나 사는 거는 몇 년 동안 돈이 묶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은 이제 풀어도 계속 부동산에 묶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돈이 안 도니까 아무리 선심성 그저 복지 정책을 쓴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돈을 계속, 정부는 돈이 안 도니까 계속 돈을 더 풀려고. 근데 돈은 또 풀어봤자 돈이 안 들고,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서울에는 지금 부산이 이제 서울 지역하고 우리가 지금 자꾸 서울값 지역 부동산 오르니까 부산 지역 올라야 된다 이런 심리로 자꾸 지금 오른다고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게 돈이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 보통 이런 이제 마인드로 우리가 집값이 오른다고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돈이 많이 풀리고 저금리라서 이제 오르는 현상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게 일반인들이 그 돈이 골고루 돌아가느냐죠. 그죠? 돈을 풀어도 골고루 돌아가고 전체적으로 내가 수입이 늘어나느냐. 그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졌어 이렇게 올라가면은 우리가 선순환에 의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 이제 서민들한테는 이제 수입이 늘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층이 또 실업률이 증가됨으로써 결국에는 경제 악순환을 지금 미래 세대의 집을 사줄 사람들이 지금 자꾸 줄어드는데도 집값은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세 대출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세 대출을 자꾸 서민들을 위해서 전세 대출을 해준다는 거는 그게 집값 올리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풀면서 집값에 우리가 집에다가 묶어두는 거 아닙니까? 전세 대출이라는 거는. 그죠? 그래서 집값이 오르게 만드는 거죠. 서민들은 이제 국가에서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보니까 이자를 이제 저금리로 이제 받으니까 괜찮다 하지만은 그게 이제 집값을 올리는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전체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집값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그죠? 전세 사는데 몇 억씩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능력으로, 그죠? 이제 전체라는 건 자기가 돈을 벌어서 뭐 1억이면 1억, 천만원, 몇천만 원, 우리는 저 처음에 시작할 때 2천만원, 3천만원 갖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25년 전에, 26년 전에, 그죠?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집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자꾸 전세 대출을 해주니까 뻥튀기가 되는 거죠. 집값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년층이, 젊은 층이, 자, 내가 사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한 5천만원, 1억이면 요즘 단위로 그죠? 우리가 젊은 층이 한 5천만 1억 정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돈을 우리가 대출 지원 안 해주면은 거기에 맞는 집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집값이 내려오게 돼 있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급이 되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비싼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왜 안 좋은 집에 들어가야 되냐, 그죠?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다, 그죠? 이래야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빌라에 살다가, 빌라에서 조금 넓혀가고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살다가, 그죠? 예? 조금 이제 쉐어드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돈을 벌어서 아파트에 좀 이제 저렴한 아파트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싼 아파트 계층적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처음부터 이거 뭐 2억씩 3억씩 막 이래 지원을 해주니까 처음부터 아파트를 전체를 얻는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아파트를.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공화국이 되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정부는 또 아파트는 못 짓게 한다.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해가지고 못 짓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지역은, 그죠? 서울지역은 또 못 짓게 하니까 이게 공급이 부족해버리는 거예요. 엄청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늘려놓고 정부가 젊은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좋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수요는 늘리는데 공급은 안 해줬다는 겁니다. 공급은. 그래서 양질의 이제 공급을 안 해주니까 결국에는 아파트 값만 지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뭐가 문제인지를 딱 알고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 선심성 정책이라는 게 오히려 그 청년들이 집값을 올리는 견인책이 된 거죠. 결국에는. 물론 다행히 돈을 빨리 벌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죠? 대부분의 청년들이 어떻게 이제 벌이로 뭐 5천만원 이하의 벌이로 어떻게 단순간에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대출을 받아갖고 또 사겠죠. 그죠? 그래서
직장이 번번한 사람들은 또 대출을 받아서 미리 싸고 월급을 이제 계속해서 이자로 이제 내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 되면은 처음부터 비싼 대출을 내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은 대출 이자에 이제 목돈이 이제 그게 원금 상환제, 원금 분리, 원금하고 같이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출 갚는데 돈이 나더라고 소비를 이제 줄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안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산 지역에 이게 집값이 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제가 여러 가지 적어 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고요. 부산 집값이 왜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를 제가 다음에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물론 이때까지 제가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야기한 건데 왜 부산 지역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거품에 가깝다는 것은 부산이 그죠 인구 구조가 지금은 이제 노인들의 인구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젊은 층이 고소득 젊은 층이 없어진다는 거죠. 젊은 층이 전부 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목이 또 장시간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또 기침이 자꾸 나와서 제가 장시간 이야기를 못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부산 지역에 왜 집이 이게 지금 거품이라는 것을 지금 아무리 신축이라고 우리가 선호도가 높다 해도 그것이 다 거품이라는 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제가 한번 시간 되면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을 못 샀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집은 물론 무주택자는 조금 허무함이 들겠죠, 그죠? 하지만 부산에는 내가 살 집은 다 있다 생각하시고 내가 들어가서 살만한 집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전체적으로 부산 집까지 다 올라가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닷가에 고급 아파트에 못 들어간다 이런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내가 들어가서 살만한 아파트들은 다 남아 있으니까 너무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일하시고 내일이면은 다시 집값 안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